후원 문의 080-214-1004. 이 캠페인은 유니세프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다정한 방송 DJB. 스포츠를, 문화를, 경제를, 가족을 밝히다. 내일을 밝히는 LED로 오스람이 또 한 번 앞서갑니다. Creating Tomorrow. 오스람. 모두가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바른 먹거리. 칼로리와 나트륨까지 생각합니다. 뉴트리션 밸런스. 바른 먹거리 불무원.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보험처럼 마셔라. 17,500mg으로 진하게. 남자들의 차, 광동 헛개차. 여자 1호는 건강이 걱정이다. 2호는 가족이 먼저다. 3호는 멋진 노후를 꿈꾼다. 1번 고객님. 그들은 플랜을 받고 자신만의 행복을 얻었다. NH보험 행복자산 플랜. 어쩜 그렇게 탄탄하세요? 나야 보약 먹지 않아. 보약.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탄탄. 잇몸 튼튼 이가탄탄. 잇몸의 힘이 팍팍 이가탄. 피부 표면에 끈적임을 남기거나 쉽게 건조해지는 바디로션을 쓰셨다면 피부층마다 깊숙이 스며드는 특허받은 스트라티스 3의 보습력을 경험하세요. 새로 나온 바세린 쉬어 인퓨전. 아파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시대의 앞에 서다. 헬스테이트. 아기가 좋으면 엄마도 좋으니까 하루 종일 신나게 영어랑 놀게 해주세요. 자장면허 베이비 윅. 서울을 벗어나도 LTE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U 플러스 LTE. 자연처럼 순환했고 버블 버블 단순하고 편하게 에코버블. 염색 순하게 에코 편하게 버블 에코버블 헤어 컬러. 꼬꼬면이 제일 맛있을 때. 물은 500. 꼬꼬면이 제일 맛있을 때. 딱 4분만. 아빠, 맛이 짱인데? 그래, 이 맛이 진짜 꼬꼬면이지. 담백칼칼 꼬꼬면.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위해 불을 끄고 떡을 썰었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이사를 3번이나 갔고, 요즘 엄마는 아이를 위해 바꿨다. 아이사랑 카드를. 아이를 사랑하는 현명한 엄마라면 지금 아이사랑 카드를 바꿔주세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우리은행,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에 새로워진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영화통신, 댄싱핀의 제작 보고회 현장과 다양한 영화계 소식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최동원 대 선동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경기가 시작된다. 영화 퍼펙트 게임, 속보이는 신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영화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2011년 충무로를 정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연말 극장가가 뜨겁습니다. 관객을 기다리는 풍성한 작품들 인사이드 무비에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영화 세상 시네포트입니다. 자, 2011년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빨리 갑니다. 네. 시간 빨라요, 진짜. 자,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만들어진 영화가 몇 편이나 될까요? 물론 경기와 뭐 또 영화에 투자되는 금액에 따라서 뭐 변동이 있지만요. 네네. 대략적으로 올해 한 해 같은 경우 대략 한 150여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꽤 많죠? 꽤 한때는 많네요. 많이 떨어진 적이 있다가 많이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7번째로 자국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150여 편 네. 중에서 어떤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또 마음속에 있는 영화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뭐요? 딱 떠오르는 거. 뭐요? 제7광구. 그 영화 말씀하실 줄 슬프죠? 알았어요. 네, 비극적이었습니다. 제7광구 예. 하면은 또 세트로 퀵이라는 작품까지 생각이 나실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올 영화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반기에는 좀 복고풍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써니 생각나시죠? 네. 그런 작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뭔가 사회성이 있는 작품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극도 작품은 약간 또 많이 인기 받았죠. 네. 네. 사회성은 도가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사극은 조선명탐정, 그다음 또 각시통꽃의 비밀, 또 활도 있었고요.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든 영화에서 그 뒤돌아보면은 뭐 써니 도가니 뭐 작품 좋은 작품입니다만은 그 관객 수에 따라서 약간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지 않나 미학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 좀 들어보고요. 어쨌든 그 신인 감독급의 그 연출가들 또 배우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던 작품들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전환점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풍토가 많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뭐 많은 투자 혹은 대형 그쵸. 스타가 등장한다고 해서 관객의 마음을 끄는 건 아니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올 한 해 유독히 네. 그 현상이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또 슬기 씨가 더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2012년의 포문을 열어줄 아주 다양한 영화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17기 슬기로운 영화통신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황정민, 엄정화가 선보이는 최강 코미디 영화 댄싱퀸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유쾌했던 그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댄싱퀸 황정민 역할의 황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댄싱퀸의 엄정화 역할의 엄정화입니다.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배우 이름을 극중 캐릭터 이름으로 사용한 영화 댄싱 퀸. 이유인 즉 처음부터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이라는데요. 처음엔 좀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촬영하면서는 그냥 정민인 것 같았고 정화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편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 캐릭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영화 댄싱 퀸은 얼떨결에 시장 후보가 된 정민과 아이씨, 누가 밀었어? 우연히 댄스 가수의 기회를 얻은 아내 정화의 다이나믹한 이중 생활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것이 사모님 버전, 이 짝이 댄싱 퀸즈 버전. 누구세요? 뭐 정화야. 대한민국 최고의 만능 엔터테인먼트인 엄정화도 극중에선 가수 지망생일 뿐 오디션을 피해갈 수 없었다죠. 꼭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이 촬영 날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효리의 눈길도 너무 부담스럽고 평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아, 후배가 나를 지켜보는구나. 네네. 정말 붙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한편 시장 후보 역할의 황정민 흥행을 기원하며 한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뭐 잘 되면요 제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냥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춤,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하지요. 네, 세상에 아마 제가 영화 하면서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500만 이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마누라가 잘 되면 시네포트 한번 방문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황정민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새해 첫 웃음을 책임질 영화 댄싱 퀸은 1월 12일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극장가에 어린이들을 위한 3D 애니메이션이 찾아옵니다. 소녀시대 써니와 샤이니의 태민이 함께한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더빙 현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숙소에서 보면서 입을 한번 맞춰봤어요. 너무 오글거리고 되게 어색함의 그 자체더라고요. 전 되게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첫 더빙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자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태민. 써니 역시 목소리 연기 선배인 소녀시대 멤버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얻었다는데요. 오버해서 하면 들을 때 더 재미있고 영화를 더 살려줄 수 있다고 맛깔나게 표현이 될 거라고 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줬어요. 저요?
멤버들의 조언 덕분일까요? 여전사 미란다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써니의 보이시한 목소리. 우리 둘이 상대하면 문제 없어. 합격점 받을만 하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써니 누나와 함께한 태미는 샤이니 멤버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 아파한다기보다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지금도 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장면 있어요. 저희 영화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죠. 키스씬이 있어요. 되게 녹음할 때 부끄러웠어요. 진짜로 연습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의 기술력만으로 제작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3D 애니메이션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 써니와 태민의 목소리로 완성된 이번 작품은 1월 12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최민식과 하정우의 파격 변신이 화제입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각각 허세로 가득한 로비의 신과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보스를 연기한 두 사람. 리얼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최민식은 10kg 이상 체중을 늘리고 하정우는 전신 문신을 감행했다는데요. 특히 고품질의 문신을 만들기 위해 촬영 있는 날이면 6명의 타투 전문가에게 무려 9시간 동안 시술을 받아야만 했던 하정우. 덕분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캐릭터를 완성, 한층 더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죠. 1990년대 부산의 넘버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나쁜 놈들의 한판 승부. 최민식과 하정우의 만남과 변신이 더욱 기대되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는 내년 2월 2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병헌의 헐리우드 진출작으로 주목받은 영화 G.I. 조가 2012년 G.I. 조 2로 돌아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예고편은 단 하루 만에 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전편에서 죽음을 암시했던 스톰 섀도우 역할의 이병헌이 재등장해 영화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은 이번 영화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브루스 윌리스까지 가세해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 영화 G.I. 조 2, 이병헌의 두 번째 할리우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송강호와 이나영의 캐스팅만으로도 화제를 모은 영화 하울링이 내년 2월 개봉을 확정짓고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하울링은 늑대괴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송강호와 이나영은 각각 승진에 목마른 형사와 신참 여형사 역할을 맡아 열연했는데요. 또한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열한 거리를 연출한 유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늑대괴라는 독특한 소재를 특유의 감성으로 그려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 둘 들려오는 새해 영화 라인업. 2012년 새해에도 영화가 있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네요. 네. G.I. 조 2. 네, 이병헌 특유의 그 강렬한 눈빛이 돋보이는가 싶지만 많은 분들이 좀 더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근. 예고편 내내 뭐 상위를 거의 탈의하고 있죠. 네. 이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 건수 8만 회. 우와,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말이죠. 네. 그 미션 임파서블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미션 임파서블은 예고편 보고 바로 극장으로 달려갔다는 뜻인데. 그렇죠. G.I. 조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빨래판 이 복근은 아무튼 스톰 섀도우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이병헌 씨 G.I. 조 2에서의 활약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분을 엄태웅 씨의 누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죠. 엄정화 씨 댄싱퀸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엄정화 씨가 주연을 맡은 댄싱퀸하고 동생인 엄태웅 씨가 주연을 맡은 네버엔딩 스토리가 같은 날 개봉해서 스크린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네요. 남매가. 네, 또 그런가 하면 하정우와 최민식의 조합만으로도 이 영화 2012 가장 기대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9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5개월 동안 부산 사투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두 배우가 부산 사투리 특훈까지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부산 사투리 뭐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네. 좀. 일마. 예. 빨리 할게요.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윤정빈 감독의 작품이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에 용서받지 못한 자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독립영화 감독 출신인데 이번엔 상업영화를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은 하울링은 아무래도 그 송강호 씨가 그 푸른 소공으로 흥행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번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하울링의 감독이 유하 감독이라는 점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이 영화 역시 좀 제작 기간 전체로 본 때 굉장히 깁니다. 기획만 4년, 시나리오 4년. 작업만 네. 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전부 다 매진됐어요. 매스컴상이나 언론상 굉장히 이거는 막 빅매치다. 최동원이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아직 최동원이가 최고 투수가 선동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이 부산을 대한민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빅매치. 전설이라 불린 두 남자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똑바로 맡으니까 국가대표 막내들이 이따위 아냐? 잘 맞네, 최동원이. 만든 것도 그냥 에이스야, 에이스. 자, 다음은 선동열이. 이제 그만합시다, 형님들. 예? 하이, 새끼 최동원이. 간땡이가 쳐 부었냐? 우리 말 낳고 국가대표 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요, 형. 이 새끼 엄살아. 그러게 뭐 할라나 섰는 니가 눈치도 없구로. 내일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투수는 형님밖에 없는데 우리 때문에 괜히 형님이 맞고 혹시라도 형이 다치면 안 되잖아라. 지랄병 하고 있네. 아따, 그럼 진작에 눈치라도 좀 주제는. 가만히 있거라. 더 발라야 된다. 살살. 씨. 때는 바야흐로 불안과 격동의 1980년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전 국민을 사로잡은 프로야구 영웅 롯데의 간판 스타 최동원이 있습니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셨다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최동원 선수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데 결정을 했습니까? 선동열 선수! 네, 일간 스포츠 강성태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처음이라 소감이 남다를 텐데요. 예? 앞으로의 꿈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얘기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최동원 선수! 고맙습니다. 최동원 선배님 같은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방어율 0.99,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고 해태를 우승으로 이끈 선동열 선수. 그리고 몇 년 뒤 최동원의 뒤를 잇는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떠오르는 해태의 천재 투수 선동열인데요. 앞으로도 해태 타이거즈 에이스로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아, 간다. 네 내년은 좀 살살 던져라. 나도 좀 묵고 살게 임마. 아따, 올해 제가 어쩌려고 그런 것이지. 형님한테는 당을 멀었어요. 됐고 밥이나 안 그렇게 하자. 예, 형님. 제가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해. 간다. 이제 선동열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연세대와 고려대, 롯데와 해태까지 숙명과도 같이 엇갈린 운명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을 철저한 라이벌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승부를 원하는데요. 최동원 선동열 선발 맞대결.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붙이는 겁니다. 이 경기를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감정으로 증폭시키고 표가 쪼개지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원체 부담이 되는 경기다 보니까 양쪽 구단이 둘의 대결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프로야구 이거 각하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각하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써먹어야지. 내가 지시했다고 구단 사장들한테 연락하고 방송국 연락하고 당장 판짜. 최동원 선수! 이제 최동원 선수는 한물 갔다고들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대결에서 질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폭발적인 야구 열기에 영원함의 지역 감정, 거기에 정치적 목적까지 맞물려 세상은 그들에게 집요한 승부를 강요합니다. 동열이가 나오건 누가 나오건 죽도록 던집니다. 내가 한 물 갖건 두 물 갖건 끝까지 던집니다. 내한테는 그게 야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동원이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피나는 노력과 끈기로 당대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던 집념의 승부사 최동원. 감독님,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최동원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는 열정의 풍우나 선동열. 붙으려면 이겨라. 감독님, 저러다 동열이 몸이라도 다치면 큰일 날 건데요. 동열이가 동원이한테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도끼. 그런 도끼만 있으면 이번뿐만이 아니라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침내 1987년 5월 부산 사직구장.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의 통산 세 번째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직구장은 지금 폭풍전이야. 전쟁 직전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줄어선 롯데 혜택팬들 사직구장 입장객 2만 6천 명을 넘어선 3만 5천 명이 경기장에 운집해 있습니다. 네,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보라 끝에 두 선수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뭐 심정이란 게 있을까요? 저희들도 이렇게 떨리는데 두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통산 1승 1패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던 두 사람. 무려 4시간 연장 15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처절한 완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타자를 상대로 무려 200개가 넘는 공을 뿌려대야 했던 두 투수는 끝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데요. 30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히는 황금팔 최동원과 고무팔 선동열의 미친 대결. 불꽃과도 같은 그날의 대결은 두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네, 10회 초 연장전. 김영원 선수가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네요. 한개 투수는 이미 한참 넘겼는데요. 정말 승부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무쇠 정신력이네요. 손동열 선수도 올라왔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이 지금 이어집니다. 정말 승부를 가려볼 생각이네요. 이제는 이게 기술력이 아닙니다. 정신력 싸움, 기싸움입니다. 야, 손동열 선수 정말 고무팔입니다. 질깁니다. 절대 안 끊어지죠? 네, 고무팔 대 무쇠팔 누가 이길까요? 이 경기 끝나고 딱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게 나는 선동열이 아니라 최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지금 나에게는 혜태도 없고 롯데도 없고 나에게는 오직 동열이가 최동원을 이기고만 있다. 대결을 원한 세상 속으로 꿈을 던진 두 남자. 뜨거웠던 그날의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두 선수가 3번 맞대결을 딱 펼쳤어요. 한 번은 1대0으로 선동열 투수가 이겼고 또 한 번은 최동원 투수가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세 번째 만남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도 5월 16일 날 했는데 영화 퍼펙트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글러브에 꽂히는 공의 움직임이나 바람을 가르는 사운드까지 영화 후반 40여 분간 펼쳐지는 리얼한 경기 장면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야구를 모르는 관객에까지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한데요. 다만 최정원이 연기하는 스포츠 기자 캐릭터나 투박한 연출력, 지나치게 많은 얘깃거리에 비해 사실과 픽션을 조합하는 솜씨가 다소 헐겁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 정말 걱정이 됐을 것 같다. 근데 이 두 배우여서 너무 좋았고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단순한 재연을 넘어 완벽한 투구 폼과 그립까지 두 선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조승우와 양동근의 연기만큼은 단연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말 새로운 야구 영화. 더 이상의 야구 영화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동열아, 절대 안 내려간다.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스포츠 그 이상의 전율을 선사할 2011년 감동 실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공 하나에 죽고 공 하나에 산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던지면 언젠가는 빛이 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된다. 형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기는 지는 우리 끝까지 가는 길을 알았다. 영화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네, 지난 오랜 시절 동안 거의 야구계에서는 전설처럼 떠돌던 그렇죠. 이야기였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진정한 승자가가 되고 설왕설래했던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그 최동원 씨가 떠난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전성기가 지났던 최동원 씨,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던 선동열 씨에 맞붙었던 그 순간에 그 느낌들, 좋습니다. 네, 예. 저도 정말 궁금한 작품입니다. 네. 그 최동원과 선동열은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잖아요. 더욱 중요한 건 제구가 되는 강속구였다는 그렇죠. 거죠.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요. 일반 사람이 던져가지고 세 자릿수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어렵죠. 예. 그렇죠. 세 자릿수 나오는 게 힘든데 이 최동원 역할을 맡은 조승우 씨가 네. 사회인 야구팀에서 거의 한 100km 정도 나온다니까. 사회인 야구에서 100km 던지면 에이스입니다. 굉장히 잘 에이스. 던지는 거죠. 네, 엄청나게 잘 던지는. 선출이 아닌 이상, 선수 출신이 네. 아닌 이상. 네. 어쨌든 이렇게 전문 지금 용어 나왔다. 예. 화제는 참 많은데 선출? 네, 선출이랍니다. 네. 그런데 선수 출신이 아닌 이상, 네. 근데 좀 흥행은 아직 좀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야구 얘기 나오니까 두 분이서 끊이질 않는군요. 네.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 그 퍼펙트 게임은 지금 흥행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약 500개 극장에서 첫 주 개봉을 했었는데요. 50만 원을 좀 못 넘겼었죠. 그래서 여러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연말 그 여러 블록버스터들 경쟁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화면에 나와서 잠깐 보셨겠지만 이 선배들한테 매를 맞는 씬에서 양동근 씨 엉덩이가 살짝 노출이 네, 됐는데요. 아까 봤어요. 사실은 그 엉덩이가 이 감독님, 이 박희곤 감독의 엉덩이라고 합니다. 양동근 씨 엉덩이가 아니에요? 네, 이 박희곤 감독님 엉덩이라고 하는데 이 배우들을 위해서 작품 위해서 엉덩이 노출까지 가능한 이 감독님의 열연에 저 얘기는 흥행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영화 네, 같은데.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박희곤 감독의 이 힘 라인이 가장 좋았나 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때린 건 양동근 씨가 때렸나요? 네, 그렇죠.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저희 시네플릭스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 왔어요. 올 한 해 그야말로 수많은 영화들이 저희들을 참 웃기고 울리고 했는데요.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2011 아듀 2011 스크린 총정리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행님아 연말이라고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그렇다고 안 하고 지나갈라 이 섭섭하다 아이가.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쌈박하게 한번 해볼까? 그럴까? 반전의 반전 각본 없는 드라마 키워드로 돌아본 2011년 스크린 핫 이슈를 정리합니다. 2011년 스크린 키워드 하나 입소문의 힘. 올 한 해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53.6%. 극장가 비수기인 10월에도 70%에 육박하는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강세를 떨쳤는데요.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은 아줌마 부대를 극장으로 끌어들인 깜찍한 그녀들 써니입니다. 생뚱맞게 웬 복고? 연이어 하반기 역시 예상을 깨고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한 건 의외의 복병이었으니 개봉 전 7광구 퀵 고지전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최종 병기 활인데요. 저예산 청소년 영화라는 꼬리표를 단 완득이의 흥행 역시 제작사도 깜짝 놀랄 흥행 대박. 이것이야말로 컨텐츠의 저력에 입소문을 탄 진정한 다크호스 이른바 별점의 힘입니다. 별점 5점. 선생이라고 생각하더만. 2011 스크린 키워드 두 번째 100억이 운다. 여기에 2011년 한국 영화계 키워드는 누가 뭐라 해도 블록버스터들의 순환입니다. 무려 100억대 억소리 나는 블록버스터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줄줄이 쪽박 신세를 면치 못했으니 야 안돼. 100억대 B급 코미디로 전락해버린 퀵을 비롯해 블록버스터 사상 초유의 참패를 기록한 7광구는 뻔한 스토리 어이없는 전개 밋밋한 연출에 삼박자가 초래한 흥행 대참사로 기록되고 맙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7광구가 떳떳하던데요. 진짜로? 괴물 미녀는 괴로를 제치고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 개봉 일주일 만에 2천만 위안. 아따 글마드고 눈도 참
2011 스크린 키워드 세 번째, 사회를 움직이는 힘. 여기에 도가니 열풍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어둡고 무거운 소재에 불구하고 흥행 초대박. 재조사 착수는 물론 도가니법 제조까지 어마무시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요. 개구리 소녀 실종 사건을 다룬 아이들 역시 100만 돌파에 성공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영화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2011 스크린 키워드 네 번째, 로봇이 뜬다. 한편 외화 가운데 2011년 최고의 흥행작은 뿅뿅 남자들의 로망이자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완결판 트랜스포머 3입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집계사상 최초로 개봉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와우. 누적 관객 779만 434명 유후. 아바타에 이어 역대 외화 흥행 2위를 기록했는데요. 하반기 역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건 이번에도 로봇. 비수기를 뚫고 장기 흥행 모드로 돌입한 휴잭맨 주연의 SF 리얼 스틸입니다. 2011년 스크린 키워드 다섯 번째, 속편이 뜬다. 자, 그나저나 흥행순위 20위권에 랭크된 7편의 외화 중에 리얼 스틸을 제외한 6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조리 시리즈물 속편이라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안전빵이라는 거죠. 그렇죠. 헐리우드 인기 시리즈물이 대세임을 입증하듯 올해 역시 후속편들이 줄줄이 상위권을 꿰찼습니다. 하여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쿵푸 팬더 2. 국내 개봉한 애니메이션 가운데 최초로 500만을 돌파하며 승승장구.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역시 역대 시리즈 가운데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역시 흥행면 흥행, 평가면 평가, 줄줄이 관객과 평단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차차차차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요거는 빼고 아차차차차 가문의 영광 고 가문의 순환 요거도 좀 그렇지. 2011 스크린 키워드 여섯 번째, 토종 애니메이션의 힘. 여기에 2011년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닥을 나온 암탉이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200만을 돌파하며 로버트 태권브이가 보유한 종전 기록을 3배 가까이 넘어섰는데요. 덕분에 잔혹 스릴러를 표방한 돼지의 왕을 비롯해 내년 초까지 장편 애니메이션만 줄줄이 7편이나 개봉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와, 내도 만화 뒷방 좋아하는다. 이상 키워드로 돌아본 2011 스크린 핫이슈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존의 흥행 공식이 줄줄이 깨졌던 한 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대기업 중심의 자본이 투자되면서 전반적으로 영화 자체 수준이 이렇게 평준화됐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상상외로 수준이 떨어지는 영화도 많이 나왔던 영화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조선 명탐정, 각시토구꽃의 비밀, 네. 도가니, 완득이, 마당을 낳은 암탉, 그리고 머니볼, 헬프, 사라의 열쇠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베스트셀러 원작을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영화들입니다. 올해 예. 특히나 그렇게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제일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그런 작품인데요. 스웨덴 스티그 라르손 작가가 쓴 밀레니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유럽에서도 한 편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 편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작품은 데빗 핀처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네. 제목이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고요. 그리고 스웨덴판은 밀레니엄 일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이렇게 제목만 살짝 바뀌어서 국내에서 동시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고 많은 소설을 좋아했던 많은 분들도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올 초부터 이 작품성을 인정받은 독립 영화들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1 스크린 결산 두 번째 화면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2011년 스크린 총정리 그 두 번째. 올한해 한국 영화계가 이룬 쾌거 중의 쾌거는 작품성으로 승부하는 이른바 저예산 독립영화들이 선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석 같은 영화들을 알아볼 만큼 관객들의 눈도 살짝 높아졌다는 사실인데요. 민영근 감독의 해화동,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 박정범 감독의 무산일기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관객 1만 명을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린 것은 물론 잠깐 엔지 참내 행님아 10,000명 하고 대박은 무슨 야가 지금
뭐라 하시노 엄마. 독립영화에서 1만이면 상업영화에서 100만인구야 100만. 알았다. 미안하다. 알았다. 관객 1만 명을 돌파하는 대박을 터뜨린 것은 물론 상포까지 터집니다. 유후! 8천만 원의 저예산으로 제작한 무산이기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마라케시, 도빌 영화제, 트라이베카, 오프플러스,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등에서 상복 장렬. 파수꾼 역시 홍콩 국제영화제, 스위스 블랙무비 영화제를 비롯해 줄을 서시오 줄을. 서로 상을 주겠다고 안다라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신작 아리랑을 들고 나온 김기덕 감독 역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복귀. 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은 유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장편 경쟁 부분 대상을 수상합니다. 그것도 아시아 최초. 엄마, 나 대상 먹었어. 여기에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시는 시카고 트리뷴이 선정한 2011 최고의 영화로 등극했다는 사실. 시카고 뭐라고? 그게 뭔데? 형님, 나도 잘 모르는데 뉴욕타임즈만큼 유명한 미국 신문이라 크던다. 여기서 잠깐. 2011 시카고 트리뷴이 선정한 최악의 영화. 고마 쉐리 때리 부수면 다가. 트랜스포머 3. 내는 재밌기만 하던데 형님아. 멀리 댕기면서 저것들 뭐하는 짓이고. 삼총사. 안 봤더만 다행이네. 개봉영화 초치기 셜록 홈즈 2탄. 어머야, 어째 보지 말까? 300의 지대로 낚이써 서커 펀치. 이거는 타임즈하고 공동 수상 아이가 최악의 영화. 웃기도 안 하고 로맨틱하지도 않고 로맨틱 크라운. 톰 행크스 형님 고막 감독 말고 배우만 나 있어. 자, 그야말로 인류를 열광할 정도로 유독 눈에 띄는 신인 감독들이 많았습니다. 그쵸. 사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우리 한국 영화계가 영화 3편 정도 찍으면 이미 중견 감독이요? 중견 감독이 네. 돼버리는 이런 조로 현상을 보이고 해서 신인 감독이 많이 등장하는 당연한 그렇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인 감독의 작품의 내용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올 한 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독립 영화라는 것이 이제 신인 감독들에게는 어찌 보면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을 수 있으니까 네. 독립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되는데요. 저는 올 초에 봤던 해화동을 개인적으로 참 잊을 수가 없고요. 네, 또 파수꾼, 또 무산 그렇죠. 얘기. 네, 뭐 무산 얘기나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은 방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해외 영화제에서 참 그 호평을 많이 받았죠. 과거똥파리 이후로 계속해서 그 힘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영화 아직까지 못 본 영화가 많은데 다 챙겨봐야겠습니다. 또 독립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이나 이 다큐멘터리 고양이 춤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반가운 건 이런 작은 영화들을 찾는 관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돼지의 왕이 얼마 전에 10,000명 넘어서 파티했다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이면 100만 명이다. 그렇죠. 그 영화 감독이 조로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상업 영화 찍으면 조로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편 찍는 동안 보통 한 1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한 편 상업 영화 만들고 뭐 강재규 감독도 7년 만에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 인터벌이 너무 길어갖고요. 어느새 훌쩍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반면에 독립 영화를 찍으면 조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화가 돈의 예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올해 우리 영화계가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적은 예산으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렇게 유다인, 이재훈을 비롯해서 신인 배우들의 등장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2012년에 발굴된 또 새로운 스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011년 스크린 총정리 그 대망의 라스트는 뜨는 별이 있으면 지는 별도 있는 법. 스타 분석 업앤다운. 먼저 2011년 업되신 분들입니다. 올해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한 최종병기 활로 청룡영화상과 CF까지 거머쥔 박해일과 군 시절 직접 영화를 제안한 도가니로 사회적 이슈를 불러모은 최강 눈썰미 공유. 연기 본자 김본자라는 명성에 비해 흥행 성적만은 초라하기 짝이 없던 김영민 역시 조선 명탐정 한 편으로 당당히 흥행 배우 반열에 올랐으니 제대로 업. 반면 최고의 흥행 메이커 송강호는 푸른 소금의 참패로 대구려 무려 23살 연하의 신세경을 넘본 대가 턱턱히 치러야 했는데요. 에이, 그래도 김지영만 할까? 윤동 선수 다 이긴 경기 말아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상반기 개봉한 적과의 동침에 이어 투혼, 커플즈까지 내리 3편의 영화를 선보였으나 단 한 편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김지혁이야말로 올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배우인데요. 다운 아주 심하게 다운. 하지만 쪽박도 쪽박 나름이라 했으니 3편 모두를 합쳐도 7강구보단 나을 듯 합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하지원 7강구 한방에 안타깝습니다.
2011 가장 축복받은 배우는 반면 하지원이 7강으로 적 쓰는 동안 덕 터진 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얼음 반짝 맑은 하늘 김하늘인데요. 블라인드에서 15살 연하 유승호와 호흡을 맞춘 데 이어 너는 펫으로 9살 연하 장윤석까지 접수. 2연속 연하남 킬러의 대정상과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유후. 2011년 최다 수상 배우. 뭐 그래봐야 달랑 2개 갖고 상복이라 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2011년 정령 상복 터진 배우는 따로 있었으니 파수군 고지전의 히로인 이재훈. 에로꼬지는 훈훈한 외모에 남다른 카리스마, 겨우 반전 몸매까지. 대종상, 청룡영화상, 부일영화상, 영평상에 이어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까지 신인상 5관왕을 독식하며 2011년 슈퍼 루키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영화 시를 통해 16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윤정이 역시 미국 LA 영화 비평가 협회 여우주연상을 비롯해 해외 영화제 여우주연상 3관왕을 싹쓸이하며 2011년 최고의 스크린 퀸으로 등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고령 수상 배우는 중국에서도 대바라 대바리 아버지로 잘 알려진 이순재 역시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금계 백화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 연기생활 55년 만에 첫 해외영화제 수상이자 영화제 역대 최고령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님아 내년에도 더 하겠죠? 당근이지. 내년에 개봉할 영화들이 장난 아니거든.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로 영화만 보다가 볼일 다 보겠는데. 지금 임마 시간이 없어. 우리한테는 표부터 끊어야 돼. 이상 2011년 스크린 총정리였습니다. 와우. 와우. 사실 올 한 해 송강호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송강호 씨의 그러니까 작품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늘 작품성 자체만큼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던 그 선택들이 이 푸른 소금에서 아주 세게 세게 망가졌습니다. 23살 연하의 신세경 씨를 넘본 그러니까 작품 대가라고 전체를 하는데요. 받쳐주지 못하니까 배우 하나가 이렇게 뭘 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또 하울링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퀴즈 문제 내드릴 텐데요. 퀴즈요? 예. 오늘 오랜만에 난이도 별 5개짜리 퀴즈 나갑니다.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검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 퍼펙트 게임에 나온 두 선수 아시죠? 최동원 선수하고 선동열 선수가 그게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퍼펙트 게임에서 던진 투구수 15회 동안 던진 투구수를 최동원 선수는 몇 개고 선동열 선수는 몇 개였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최동원 선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KNN 시네포트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연락처 함께 남겨주시고요. 시청 후기, 영화 후기도 많이 올려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선은 오동진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연말 극장가가 뜨겁습니다. 대적들의 경쟁이 극장가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죠. 최후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로 봐서는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말 극장가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원래 그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제 생각에는 예전 같지가 않죠, 요즘. 제 생각에는 극장가 이렇게 터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봤어요. 날씨가 추워서. 제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극장에 갔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을 봤습니다. 원래 그 크리스마스 때는 연예인들끼리 극장 가는 건 좀 촌스럽다고 그랬었는데. 볼 영화도 또 많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너무 좀 전반 춥다 보니까 다른 업종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극장가는 의외로 따뜻했던 것 같아요. 유난히 한파가 심했고요. 그래서 주말 이틀간 극장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박 터진 영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몰린 영화는 바로 이 작품, 강재규 감독의 7년 만의 야심작 마이웨이였습니다. 영화계에서는 이 영화를 마지막 보루, 실패해서는 절대 안 될 작품으로 손꼽은 이상 흥행 추이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지난 24일, 25일 주말 포함 첫 주말 성적은 100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작품이었으면 비교적 축제 분위기였을 건데요. 하지만 이 영화의 총 제작비는 300억에 육박합니다.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바라봐야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에 처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박스오피스 순위로만 봐도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란 워낙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곡선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재규 감독으로서는 쉽지 않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한국 현대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모가 큰 작품임에도 강재규 감독은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할리우드 이상의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대단한
전투신들을 곳곳에서 펼쳐냅니다. 최고의 스펙타클 영화로 불릴 만할 정도로 한국 영화의 큰 보폭을 디딘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뛰어난 기술력, 연출력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다소 길고 장황한 것이 흠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의 상충점이 흥행 척도를 낮추게 만든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네, 톰 크루즈 주연의 이 시리즈 영화는 현재 최고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주말을 넘기면서 37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500만 관객은 거뜬히 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마이웨이를 포기하지 못할 배급사 CJ E&M이 스크린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웨이, 미션 임파서블 4 모두 같은 배급사의 작품으로 현재의 쌍끌이 흥행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영화의 스크린 수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미션 임파서블의 흥행 속도를 좀 늦추고 이를 마이웨이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최종 흥행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미션 임파서블의 전국 스크린 수는 881개, 마이웨이의 스크린 수는 820개였습니다. 자, 박스오피스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싹한 연애의 흥행 성적이 바로 그 같은 속도 조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영화 역시 같은 배급사, 즉 CJ E&M의 작품입니다. 현재 스코어 254만 명에 이르는데요. 원래는 단박에 300만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으나 미션 임파서블과 마이웨이의 연이은 개봉에 따라 다소 희생양이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국 스크린 수는 358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연말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최고의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특히 손예진의 재기발랄한 연기가 흥행의 주된 요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스크린 수 440개에 채워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의 이 영화는 66만 명을 모으며 기대보다는 다소 뒤처지는 성적을 냈습니다만 비교적 꾸준한 흥행세를 모을 것으로 예상돼서 만만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1편에 이어 고딕 호러 양식을 접목시킨 셜록 홈즈는 관객들에게 배우들의 아이러니한 코믹 연기가 인기를 모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과 마이웨이가 없었다면 1위를 넘보기에 충분했던 작품입니다. 자, 흥행 4위에 올랐지만 평가면에서 봤을 때 흥행 참패라는 소리를 듣게 된 작품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셜록 홈즈보다 훨씬 많은 551개관에서 개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는 47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야구 영화가 갖는 흥행 불운의 불문율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승우, 양동근 두 걸출한 스타 배우를 캐스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흥행세를 보이지 못한 점은 추후 이런 류의 영화가 다시 제작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어린이 관객을 겨냥한 가족 영화라는 점이 지난 연말 시즌에 어떤 영화가 흥행해서 빼놓은 당상을 차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화 아더 크리스마스가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6위부터 말씀드릴까요? 자, 6위는 엘빈과 슈퍼밴드 3입니다. 자, 그리고 7위는 극장판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고요. 8위 역시 또 한편의 극장판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스입니다. 자, 그리고 9위는 틴틴 유니콘호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이번 연말에 보셨습니까? 영화 한 편쯤은 보셔야겠죠. 그래야 남은 연말 모임, 연초 모임의 대화에 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위부터 10위권 영화 얘기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니콜 키드만 주연의 래빗 홀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4살짜리 아이를 잃은 한 부부가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다는 얘기인데요. 연말에 딱 어울리는 휴먼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레이라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 영화 한 편도 영화 좀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겠죠. 자, 무엇보다 연말에 다소 허전한 느낌, 그 마음을 훈훈한 기운으로 채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뭐 어떤 영화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무는 한 해, 떠오르는 한 해, 보시는 영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하고 조금은 풍성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조금은 더 희망적인 기운을 느끼시게끔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무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노진이다. 와카루카! 전쟁 씬이 좀 리얼했던 거랑 등장인물 연기력이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마웨이 별점 4.5. 출연진도 빵빵하고 영상도 빵빵하고
스토리도 빵빵했어요. 영화 마이웨이 별점 5점.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연기 호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자연스럽게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영화 마이웨이 별점은 4점. 별점 4.5. 별점 5점. 영화 마이웨이 별점 4.5점. Who are you two? Concerned citizens. Mr. Holmes? 주인공이 추리한 것도 되게 재밌고 액션씬도 되게 많아서 처음 보는 장르 비슷한 것 같아요. 셜록 홈즈 별점 4점. 옷 입은 풍도 그렇고 전체적인 스타일 같은 게 그때 중세풍으로 재현 잘 해낸 것 같아요. 영화 셜록 홈즈 별점 3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없고 끝까지 이제 재밌게 집중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 탄탄한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셜록 홈즈 별점 4.5점. 별점 4점. 별점 4.5점. 영화 셜록 홈즈 별점 4점.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이기는 지는 우리 끝까지 가는 길은 알아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두 사람 대결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엄청 돼서 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퍼펙트 게임 별점 5점. 배역을 잘 정하고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해줘서 감동적이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퍼펙트 게임 별점 5점.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보는 내내 정말 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너무나도 제목 그대로 퍼펙트한 그런 영화인 거 아닌가. 퍼펙트 게임 별점 5점. 별점 5점. 별점 5점. 퍼펙트 게임 별점 5점.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영화계의 마지막 달의 승자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승리로 막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12년에도 많은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또 새로운 영화, 소개해드린 영화들도 있고요. 네, 많은 그렇습니다. 영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황정민, 엄정화 주연의 댄싱퀸 네. 있죠. 그리고 김명민 주연의 페이스메이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승 후보의 기록 단축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된 국가대표 이야기라고 합니다.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엄태웅, 정여원 주연의 네버엔딩 스토리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스크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박용우 씨와 고아라가 주연을 한 가족 영화 파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까지 지금 말씀하신 5편의 작품이 전부 19일에 동시에 개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개봉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일까? 국내 영화계를 위해서 이런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댄싱 퀸,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 파파, 부러진 화살 중에서 어떤 작품이 1위를 차지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마지막 전해드린 시네포트 순서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2012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시네포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답답하죠? 올레 4G 와이브로는 전국 모든 시에서 성질 급한 올레 4G. 한국에선 차를 적게 타도 왜 보험료는 똑같이 내냐는데요.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아끼고 마일리지로 한 번 더. 악사 다이렉트. 수학교재 고르기 애매해요. 제가 정해드립니다. 학부모가 5년 연속 선택하고 수학 교과서도 만들고 교재에 100점 있으면 더 볼 것도 없어요. 100점으로 정한 거예요. 100점 맞는 습관, 100점 맞는 수학. 이제 100점 맞는 겁니다. 두산동화. 지점 운영 비용이 이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점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는 은행이죠. 그렇게 지점 운영비를 줄여서 이자로 돌려드릴게요. 거래 금액, 기간, 실적에 상관없이 연 3.5%. KDB 다이렉트 하이 어카운트. KDB 산업은행. 차티스 띠링띠링.
보장이면 보장, 보험료면 보험료, 치매보험의 새 시대. 차테스 명품 치매보험. 목 던드는 치매엔 손해보험업계 최고 수준인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중증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안 지급해드립니다. 여기에 간병인을 쓰시면 그 비용을 보조해드리고 골절 화상도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해드립니다. 노년엔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으시죠? 60세 남자 기준 월 9,820원. 여기에 부부가 함께 가입하시면 10% 할인 혜택까지. 50세도 70세도 가입 가능하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080-5400-300. 이 상품은 전기납 손수 보장형으로 89세까지 매년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s what she... 이어서 SBS 뉴스가 방송됩니다. 나 탈꽃 인생 60년 송해 빅 버라이어티 쇼 대전 공연. 우리 부모님의 건강 멘토 일요일의 사나이 청년 송해가 생애 처음 무대 60년을 총결산하는 빅 버라이어티 쇼를 마련합니다. 송해 빅쇼, 당신의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한강과 한신이 만나 강남을 열다. 허허벌판과 한신이 만나 신도시를 열다. 한신 61년 대한민국 도시를 바꾸다. 세종시와 한신이 만나 세종의 중심을 세우다. 세종 한신 휴플러스. 꼭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원하던 상설 할인 매장 르값 K-스위스. 연중 70에서 40% 할인. K-스위스 르값. 그 존재감이 빛난다. 현충원에서 동학사 방향 K-스위스 르값. 상설 할인 매장 유성점. 눈꽃 속에 피어나는 따뜻한 추억. 제4회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눈조각 체험장과 썰매, 빙어낚시, 얼음 봅슬레이까지 낭만과 즐거움이 가득한 청양군 알프스 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4회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온가족 건강 프로젝트. 암 조기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암은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암 조기 검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어릴 적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영유아 건강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암에 대한 조기 검진과 영유아 건강 검진은 건강한 세상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가스 안전의 달인과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가스 온수기를 욕실 내에 떡하니 설치해놓고 이렇게 목욕을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네, 설치도 반드시 전문 시공사에 의뢰해야 안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보일러 안전수칙은 무엇일까요? 이 배기통이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 1년에 1회 이상 가스 공급자로부터 꼭 점검을 받아야 안전하겠습니다. 가스 안전 사용 수칙 지키는 만큼 행복합니다. 언제나 다정한 방송 BJB.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토요일 SBS 뉴스입니다. 임진년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늘면서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150만 명의 해맞이 인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는 오늘 오전부터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강릉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문막 나들목까지 26km 구간에서 차량들이 시속 40km 미만의 느린 속도로 운행 중입니다. 동해안으로 가는 해맞이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새해 첫날인 내일 새벽 1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1시 현재 예상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44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소 주말보다 최소 한두 시간